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스크리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퀀터스의 그 2025년 1분기 프라임 전략 성과 보고를 찍으려고 하나 켰습니다. 사실 저희 프라임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략 성과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 프라임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의 성과가 좋다라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는 약간 좀 중장기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과가 좋다 말씀드립니다. 뭐 그게 사실상 분기 단위 혹은 더 길게는 1년 단위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 단위로 성과가 어땠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성과 보고 드릴 전략은 바로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전략과 퀀터스 지수 롱숏 액티브 전략입니다. 대표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모든 경제 국면에 대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그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일 때, 그리고 리플레이션 상황일 때, 디플레이션 상황일 때, 그리고 골디락스 상황일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퀀터스 지수 롱숏 액티브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특정 자산군을 롱 그리고 특정 자산 숏을 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출시한 다음에 찍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출시된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성과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3월 15일에 한번 전략 개편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포르티스 모드라는 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향후에 이 전략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네,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잘 알 것 같은데 리플레이션과 골디락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경기 확장 국면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게 경기 확장 국면까지는 아니고 이게 그 약간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약간 그런 딱 적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략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채널 모멘텀 동적 배분이라는 전략을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로 바꿨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에 있는 유니버스를 저희가 대량 편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수롱숏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신규 종목들을 편입을 시켰고, 글로벌에 대해서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포르티스 모드라고 하는 걸 별도로 도입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특히나 이 포르티스 모드라고 하는 걸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데, 사실상 이 포르티스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락장에서 손실 제한을 목표로 해서 제가 넣어놓은 전략이에요. 특히나 최근같이 그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리고 이런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뭔가 좀 수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 제한을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일종의 그 손실 제한 모드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면은 현금 비중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 궁금한 게 네. 그럼 이런 손실 제한을 걸게 되면 오히려 상승장에서 수익도 제한되는 거 아닐까요? 뭐 사실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손실과 이득은 비대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손실 났다 하면은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원가 배분가를 얼마 벌어야 했을 때 그게 네. 25%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손실을 제한하는 게 저는 오히려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MDD가 높은 걸 못 견디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MDD 마이너스 20%면 되게 낮아 보이시죠? 네, 실제로 맞아보시면은 못 견디죠. 네,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한테 MDD가 네. 10% 미만인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도록 손실을 제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역설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전략부터 한번 성과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채권, 금, 원자재를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게 올레드 전략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오던 디플레이션이 오던 경기가 호황이던 침체이던 간에 모든 상황에서 대응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차원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포르티스 모드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략 만들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약세장에서는 손실을 방어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자산군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과까지 확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다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시그널 같은 걸 통해서 잘 나가는 자산군들을 좀 캐치해서 그쪽에 비중을 좀 높이는 편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포르티스 모델을 성장을 시켜서 하락 손실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널을 통해서 유연성을 또 갖추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가 작년 11월 15일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건 3월 15일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자산군 중심에서 이제 글로벌 자산군으로 확대된 거거든요. 네. 대표님 혹시 글로벌 자산군을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 사실 아직 미국 자산 비중이 크긴 크거든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을 편입시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 발견된 트렌드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고 네. 뭐 코스피나 홍콩이나 유럽 같은 주식들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이게 그 현재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미국이 현재 지금 그 관세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발 그 경제 정책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글로벌로 유니버스를 넓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이제 이 글로벌 자산군들을 편입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와 회사채를 많이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네. 그럼 국채를 편입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회사채 같은 것도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채권이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관련된 다른 나라 채권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 채권을 편입시키게 되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일을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저희가 이 물가 연동체 매수비가 가장 높였기 때문에 물가 리스크도 좀 해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 성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 각 자산군들에 대한 비중표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3월 15일 업데이트 이후로 보시게 되면 포르티스 모드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 이 비중이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 변화가 있었었고 그래서 수용적으로 성과는 어떻게 좋아졌었느냐. 자, 저희가 벤치마크로 스파이를 저희가 지금 같이 가져왔고 저희 콘터스 글로벌 올레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스파이는 최근 들어서 좀 수익률이 많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저희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는 그 스파이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이 글로벌 올레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이가 마이너스 14% 내리는 동안 저희는 1.12% 수익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DD는 실질적으로 이제 3%대 이하로 잘 방어를 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현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올레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12%밖에 나진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낮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파이 ETF와 한번 비교해보면 저희가 15% 정도 성과를 초과 달성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파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콘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 국면이 오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매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인 저희가 콘터스 올레더 전략 외에 그 다음에 콘터스 지수 롱숏 액티브 전략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각 지수들에 대해서 롱숏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이랑 그 팩터 분석, 그러니까 변동성 팩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꿉니다. 롱숏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간 좀 그 마켓 타이밍을 재서 돈을 버는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이 되고 양방향 전략이 되는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콘터스 글로벌 올레더 액티브 전략과 조금 차이점은 인버스에도 투자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롱숏이기 때문에 인버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간 좀 마켓 타이밍을 재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전략을 작년 12월 15일 날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고 이제 이것도 3월 14일 날 동일한 기간에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소형주인데 저변동성이라는 섹터가 한번 추가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 소형주 투자를 할 때 사실 소형주도 ETF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소형주 퀄리티 팩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 이게 옛날에 그 AQR에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논문이 나왔지? 예를 들어 나왔었는데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Size matter if you control junk 라는 페이퍼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소형주는 동작한다. 너가 그 junk 즉 이제 쓰레기 기업들을 뺀다면 네. 사실 소형주랑 퀄리티를 조합을 하면은 이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형주를 투자한다면은 퀄리티 팩터에 치중되는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게 성과가 좋고 그리고 사실 이게 소형주 좀 단점을 보완해줄 수가 있어요. 단점이 리스크가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포함시켰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퀄리티 팩터는 혹시 어떤 팩터를 말씀하시죠?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저변동성 네. 이게 대표적인 퀄리티죠. 사실상 정확히는 저변동이라는 게 저배탈을 말을 하는 건데 네. 즉 마켓과는 반대로 가는 그 마켓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간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퀄리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퀄리티는 경기 침체기에 좋거든요. 네. 근데 침체기에 지도 안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변동이 퀄리티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상 얘는 그 자산금 변화 배분을 알겠지만 되게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이 비중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롱을 강하게 가져가고 어떤 때는 숏을 강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 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스파이랑 비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파이가 좀 많이 내릴 때 저희 전략은 잘 방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얘는 CAGR이 좀 더 높죠. 그죠? 네. CAGR이 8.61 정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MDD는 마이너스 6.6%. 이제 스파이는 이 동기간 동안 마이너스 22%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네. 퀀터스 이제 지수 롱쇼 액티브 전략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아까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래프가 약하게 흔들릴 때는 약하게 같이 흔들리지만 네. 강하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얘는 그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은 대신에 그렇죠. 여기 오타가 있는데 사실 이 전략은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61%라는 손실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변동성이 큰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에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냈다. 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러한 결과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추천하냐면요, 약간 좀 공격적이신 분들. 내가 사실 근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백테스트를 보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이 높은 만큼 당연한 말이겠지만 변동성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돈을 잃는 구간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희는 지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을 낸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MDD 구간을 사실 현재 하락 구간에 있지만 이 전략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 이걸 반대하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퀀터스 전략들은 뭔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장 지수를 이기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자체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장 지수를 우리가 그 기본으로 따라가되 시장 지수를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면에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수로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 리스크 전략이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익률 추구하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다. 네, 저도 실제로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다 제 개인 계좌로 투자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도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 액티브가 변동성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인트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 전략 중에 뭘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게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섞어서 투자하시게 되면 이 둘이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투자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거 두 개 섞어서 투자하시면 저는 이게 제일 나은 포트폴리오다. 네, 자산도 배분해야 되지만 전략도 배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배분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일단 포르티스 모드가 저희가 도입이 된 배경은 뭐냐, 확실한 손실 제한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가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이 포르티스 모드는 계속해서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고도화를 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의 신규 종목 편입하고 기존 종목 비중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퀀터스 지수노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비중이 좀 높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지수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부 다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네. 올해 중국이 좋을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중국도 여기 편입되나요? 당연히 여기에 중국도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군에 대해서 편입을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신규 프라임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신규 프라임 전략도 저희가 기획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한국 멀티팩터를 냈는데 이제 네. 당연 말했지만 글로벌 멀티팩터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코인 쪽에도 조만간 이제 새로운 프라임들이 추가됩니다. 코인 쪽 혹시 어떤 전략일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코인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실 제한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코인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기획 중에 있고요. 이게 준비되는 대로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성과 보고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유저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성과 보고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텀을 뭐 최소 한 달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분기 단위로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프라임 전략은 저는 최소한 분기 단위로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에도 저희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